자,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김선생 경제TV 되겠습니다. 자, 7월 두 번째 날입니다. 현재 오전장 진행 중에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또 점심 시간이네요. 어, 오늘도 시장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시장이 문제인 게, 어, 삼전 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쪽 뭐 대형주가 올라가면은 조금 뭐 찔끔 오르는가 싶더니만 반대로 이제 빠져버리면은 그냥 동반해서 같이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써 한 두 달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5월 한 중순부터 해서 지금 현재 시간까지 좀 답답한 흐름이죠. 올라갈만 하면 내려가고 올라올만 하면 또 내려가고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삼성 SDI 오늘 사실 59,500원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좀 밀고 올라오면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 이제 3분기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좀 우상향을 가는 이런 모습. 역시나 지금도 추세 하단을 잘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평행선 이렇게 하나 또 그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상단 저항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차트를 맹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보조 지표로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이 장기 추세 하단은 잘 지켜내고 있는 이런 상황은 분명하거든요.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이제 10월 28일에 마지막으로 찍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또 촬영을 하네요. 29번째 삼성 SDI 영상인데, 이때 주가보다는 사실 위에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작년 10월 28일이니까 요 날이네요. 10월 28일, 그죠? 이때 당시의 주가보다는 지금 현재 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뭐 최고점 뭐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오전에 8시에 갑자기 그냥 반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건 한 요 정도 선인 거죠. 70만 원 선. 그러면 일단 뭐 한 두 배 이상 올랐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지금 조정받고 빠져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참 요란합니다. 너무 삼전 닉스 쪽으로 거래량이 지금 쏠려도 이상한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심각한 상황인 건데 너무 많은 이 ETF 출시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뭐 레버리지까지 막 이렇게 그냥 뭐 요 정도만 나왔어도 저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 나왔어요. 다 막 이렇게. 이 뒤늦게 나은 이 포모 현상이 만들어낸 정말 이 최대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 거래량 쏠리는 거 보세요. 이런데 어마어마하죠. 하루에도 뭐 1억 주가 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이 순환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해요. 쏠릴 때는 계속 쏠리고 계속 이쪽으로 돈이 가려면 결국은 다른 쪽에서 돈을 빼와야 되잖아요. 그죠? 유동성이라는 거는 무한정이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AI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고 싶은 이 투자 심리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다른 섹터는 그냥 이유 없이 좀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 신용잔고가 늘어난 것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제가 그래도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보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가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포지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삼성 SDI 역시도 간간히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올려드려 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 세 가지가 사실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식품주나 뭐 화장품 쪽이나 뭐 여러 가지들 등등등, 뭐 방산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한 부분이 되겠지만, 사실상 이 세 가지 섹터가 이 전체적인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2차 전지도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가지고 삼성 SDI를 택했습니다. 아예 안 찍었던 것도 사실 아니고, 삼성전자도 제가 최근에 열심히 또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을 한 거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이제 처음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선생 경제TV에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 3년간의 역사 속에 가장 중심이 됐던 종목은 바로 반도체 설계 기업인 파두입니다. 파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 채널도 지금 열심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회사 소속으로 지금 다 이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이 텔레그램 채널 역시도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항상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실시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뭐 저의 방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신뢰 높은 방송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뭡니까 또 이거는? 참 나원.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이 뭐 미국에서 한국, 이거 왜 이런 걸 보냅니까? 봇이에요, 봇. 연락처 있지도 않고 공식 계정도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그냥 신고를 해야겠죠. 이런 거를 이제 잘못해서 클릭하고 뭐 가입하고 뭐 하면은,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진짜 큰일 나요. 차단하고 스팸 신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한번 입장을 해보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보이겠죠. 이게 그대로 안 보이면은 제가 사기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다 똑같이 보여요.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인데요. 삼전 닉스 쏠림 현상이 사실 너무 심각하기는 해요. 예전처럼 뭐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2, 3%, 하락하더라도 뭐 1, 2%, 2, 3%, 많이 올라봐야 뭐 진짜 뭐 한 4에서 5%, 뭐 요 정도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그냥 뭐 10% 내외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는 일도 아닌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유동성도 그만큼 많이 풍부해진 것도 사실이긴 하죠. 너무 근데 극심하게 이제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번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니까 그것도 너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이번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좀 기대가 됐었으나 역시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뭐 다시 이제 편입을 또 기대해 보면서 갈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패시브 자금 이탈이 걱정이었던 거였으니까. 그리고 사실 가장 이제 문제가 심각했던 건 바로 요 신용 잔고죠. 신용 잔고.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제였나, 좀, 네, 반대 매매 거의 한 2천만 원 그 터지신 분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 아, 그냥 안타까워요.
신용은 쓰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분별한 이 ETF 출시.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요. 반도체 수출도 좋고 지금 뭐 기업들 실적들 보면은 뭐 역대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수출이니까 당연히 달러를 벌겠죠. 근데 그 달러가 다시 사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제 해외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국내로 달러 반입이 사실상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쉽게 잡히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뭐 1,500원 중반대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팔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공시가 뭐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충청권 그거 메가 프로젝트 그건가요? 3대 메가 프로젝트 장래 사업 경영 계획 공정 공시 4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력 강화 천안이네요 천안. 그래서 투자 및 최첨단 R&D 투자 종료일은 2040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시작일은 이미 뭐 26년 1월 1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한 14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약 9조 원 정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글로벌 전파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네요.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 이렇게 나왔네요. 결국은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지난번에 이제 정부와 함께 삼성전자 이재용 또 회장님 나오셔서 여러 또 발표를 또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룹사 전반적으로 연계 투자하겠다 이야기가 나왔고 역시 이제 뭐 삼성 SDI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쪽도 이제 앞으로 계속 관심을 우리가 가지면서 가야 하는 것은 2023년도 당시에는 사실 너무 이 전기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전기차. 앞으로는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량은 그야말로 뭐 고성장할 것이고 뭐 폭발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잃었기 때문에 2023년도 뭐 2차 전지 불장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또 이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강조하고 뭐 그랬던 제가 뭐 특정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랬어요. 하지만 박살 나기 시작한 것도 금방이었죠. 워낙에 이제 많은 설비들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 확대를 진행을 했다가 이게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적이 나오려면은 결국은 전기차가 잘 팔려서 이 배터리 수요가 끊기지 않고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캐즘이 왔다라는 거죠. 캐즘. 생각했던 거보다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판매가 둔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도 이제 둔화되는. 이렇게 이제 갔다 보니까 이걸 또 이제 AI랑 비교를 하게 되면 AI는 반대로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확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따라오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랑은 좀 이제 다르게 이제 움직였던 건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사실 이 중국에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애초부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게 가격에서 사실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원 많고 인건비 싸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에서 경쟁이 되겠냐라는 거죠, 일단. 자원 많고. 이 2차 전지는 특히나 이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기본적인 가격의 어떤 등락이 또 심한 그런 그 뭐예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거든요.
기술력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중국이 또 2차 전지 뭐 기술력이 그렇게 뭐 또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기술력이 중국도 좋습니다. 중국이라고 뭐 기술력 나쁘고 뭐 옛날에 그런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정부에서도 또 막대하게 또 그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어요. 이제 AI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전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력이 없으면 결국은 이 AI도 가동이 안 됩니다. 전기차도 뭐 배터리 없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이 중요하죠. 미래 첨단 산업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결국 배터리 셀 3사 역시도 노선을 이제 틀었잖아요. LG 엔솔이랑 GM 그 합작 그거 한 것도 대규모 뭐 조단위급 계약이 그냥 막 해지가 돼버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SK온이랑 포드도 정리했고 삼성이랑 스텔란티스는 뭐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도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저는 삼성 SDI가 사실상 가장 그래도 이 성장에 대한 어떤 기회 요인들 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 SDI를 더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결국은 삼성이에요, 삼성. 그 전력 인프라 확충, 전원 믹스, ESS 시장, 전력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AI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뭐 삼성 SDI는 이제 이 프리미엄 배터리 이쪽으로 이제 강점을 가져가는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쵸? 2차 전지 뭐 산업 핵심 용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하면 열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핵심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초고품질 전략. 가격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좋겠지만 워낙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 좀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해외에서 조달을 직접적으로 국내로 해오는 것도 힘든 부분이고 해외 공장을 어찌됐건 늘려놓은 상황이지만 뭐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초고품질 전략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배터리 중심으로 한 높은 안전성, 긴 수명, 높은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품질로 가겠다라는 거죠. 각형 배터리의 강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선호한다. 그래서 BMW나 뭐 벤츠 뭐 이런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삼성 SDI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GM 거는 뭐 일부 프로젝트 그리고 스텔란티스 뭐 리비안 여기에 최근에 이제 또 벤츠 쪽이랑 2028년부터 이제 진행되는 계약 대형 계약이 또 이제 진행이 됐죠. 10조 원 규모인가요?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형 배터리 쪽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전고체 배터리 역시도 중요하죠.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전해액이 아니라 전해액이 이제 고체인 거, 전해액을 고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을 강점으로 하는 핵심 2차 전지 회사다라고 봅니다. 역시 뭐 최대 주주는 뭐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지분율 약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재무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부채 비율은 63%니까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총 자산 49.3조 원, 자본은 30.3조 원 중에 부채는 19조 원 정도. 순차입금도 낮은 수준이고 신용 등급 역시도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재무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프리미엄 완성차의 어떤 고객 확대, BMW, 아우디
벤츠 하면 뭐 독일의 독삼사잖아요. 독삼사. 그죠? 전기차 배터리 판매 확대, 각형 그리고 46파이, 뭐 4680이라고 하죠. 원통형 배터리 이런 부분과 ESS 시장, 전고체 배터리 세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글로벌 생산 거점 역시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종 업계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가장 앞으로 기대해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삼성 SDI를 좀 개인적으로 택했습니다. 매일같이 촬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주자주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찌됐건 지금 장기적인 어떤 우상향의 추세 자체 하단 지켜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요 하단 그러니까 45만 원 선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1차 공략 구간이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이 기반이 또 돼야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 이제 흑자가 기대가 되고 있는 단기 순이익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흑자로 턴 어라운드를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가야 될 때다. 그러면 미리미리 사실 준비를 또 해놔야겠죠. 그래서 천천히 또 이 매수에 대한 의견을 어디서로부터 드릴 것이냐 지금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는 좀 한 45만 원 쪽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전체적인 매출액이 지금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많이 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번 2분기 이제 실적도 발표가 나오겠지만 많이 늘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하반기부터 3분기, 4분기 이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이 줄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대될 수 있는 하반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BPS 보니까 지금 이제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28만 6,484원. 그래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자산에 대한 뭐 가치 역시도 지금 뭐 크게 빠진 상황도 아니고 PBR 역시도 뭐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 미만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지금도 고평가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39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분기에 이렇게 4조 4천억 원 이렇게 찍으면은 뭐 연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24조 원, 15조 원, 올해 15조 원, 이제 내년에 20조 원, 24조 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주가는 저평가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시간 채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 항상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